이란에게 우리 유조선이 억류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란이 준비한 복수의 시작이라면서 이런 짓을 벌인 진짜 이유에 대해 현재 외신들이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주둔하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전단에게 이 지역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자 이란은 한국 유조선을 납치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선원들을 체포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이 사건이 미군이 이란의 국경 주변에서 계속해서 군사력 증강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며, 이번 이란 작전은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지 1주년이 지나고 바로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3일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암살당한 후 이란은 이런 표적 사례에 대한 복수를 경고해온 가운데 미 해군 역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을 페르시아만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는 미국에 있는 기지에서 출발해 이 지역을 30시간 이상 순찰하기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란이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 사건 발발 후 이란에게 즉시 한국 유조선의 억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강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의 항해권과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대변인을 통해 내놓았으며, 바레인에 기반을 둔 미 해군 제5함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상황을 감시 중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테헤란 타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는 페르시아만을 오염시킨 혐의로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압류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의 유조선이 페르시아만의 물을 화학물질로 오염시켰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측은 한국 국적기를 달고 한국케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배는 7,200톤의 화학물질을 싣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선박이 반복적으로 환경 규정을 위반하는 바람에 납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 항구 및 해양기구의 요청과 호르무즈주 지방검찰청의 판결에 따라 납포하게 된 것이라는 이란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명백한 기술적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유조선의 선사 측은 해양오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주변에 배가 엄청나게 많아 해양오염을 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양오염이 불가능한 이유로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오염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3개월 전에 이미 정밀 검사를 받았으며 물을 버릴 때조차 미생물을 걸러낸 후 버리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즉 이란 측의 주장은 명분 쌓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상황이죠. 이에 대한 근거는 테헤란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들도 같은 날 이란이 20% 순도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것을 이유로 이는 한국과 이란 간의 자금 동결 문제만이 아닌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한 부분도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은행에서 이란 자금이 동결된 후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기에 이란이 그에 대한 전통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오염이 그 이유라고 주장하지만 의심스러운 더 높은 동기로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이 70억 달러를 동결한 것에 대한 복수인 것으로 해석되고, 이란은 현재 팬데믹으로 인한 관련 장비와 백신 구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더욱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울러 이렇게 유조선을 납포한 시기도 우연이 아니라면서 한국의 외무부 차관이 조만간 이란의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는 이란이 그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의 외무부 차관의 이란 방문은 우리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이 이란 방문을 예정한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만약 스카이뉴스의 보도처럼 이란이 최종건 차관의 방문 전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짓을 벌인 것이라면 이는 외교적 상식에 매우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죄 없이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란의 자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이란을 위협하는 미국의 압박에 더해 이란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령관 사망 1주기를 기념하여 미국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그 군사적 행동으로 우라늄 농축 개시를 발표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아 이런 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즉시 이란에게 조기 억류 해제 요청을 하였고, 우리의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청해 부대를 급히 파견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하였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국민을 억류시킨 악당은 분명 이란이지만 이 악당들의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미국 또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임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은 바이든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정책과 현안에 발맞춰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이미 이란 이전에도 중국과의 사드 마찰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당했을 때 미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 우리가 온몸으로 그 피해를 받아냈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팬데믹이네 경제네 어쩌네 하면서 미국 내부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현안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우리 국민의 이란 억류 문제도 지금 당장 미국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남북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이 판만 잘 깔아주면 해결될 사안들이 존재한다는 신호가 북한으로부터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한은 글로벌 그룹에 백신을 요청하였고, 감염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던 북한이 여러 유럽 대사관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자존심처럼 지켜온 북한이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되기에, 인도적 차원의 접촉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화 물꼬가 터지기만 한다면 남북, 북미 간의 문제를 푸는데 이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을 것이기도 하거니와, 바이든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지난 월스트리트 저널의 또 다른 보도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미 미국 선거 며칠 전부터 북한은 한반도 관계를 담당하는 유럽의회 위원회에 연락하였었다는 유럽의 한 외교관의 말이 있었으며, 미국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문제에 관해 일본의 재팬타임즈는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기 위해 치열한 전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동아시아에서 직면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화합도 이뤄내야 하나 그 부분도 한일 양국 간의 입장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여러모로 바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항상 새겨놓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아무 죄도 없이 타국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소식을 하루빨리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